아이 낳고 살면서 남편과 싸울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리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랑 대신 두 사람 사이에 의리만 남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털어놓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같이 사업을 했어요. 수제 햄버거집을 열었다가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안 돼서 권리금 겨우 받고 5년 만에 접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자집에 도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라고 생각했는데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알바생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3년 만에 접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 국민이 즐겨 먹는다는 치킨집을 했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니까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지요. 프랜차이즈로 열었는데 가맹비와 그 외의 비용들이 철마다 들어가더군요. 본점에서 요구하는 재료도 여기서 다 구매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5년 만에 또 접었습니다. 그동안 손해본 금액도 크고 참 다사다난했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고요. 그때 이혼하려고 법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오히려 지지고 볶고 싸워서 그런지 차마 이혼 도장은 못 찍겠더군요. 이후로 저희는 부부 상담을 열심히 받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으로 만두집을 열었습니다. 매운맛 만두로 승부수를 띄워서 주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판매를 했더니 다행히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더져서 마지막으로 한 장사였는데 저희가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사라는 것도 분위기를 타는 건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알바생을 고용하고 남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상가가 비자마자 매장을 더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입소문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군요. 유튜브 방송에 먹방을 한다는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저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내보자며 저희에게 사업적인 제안을 해오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유지만 된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만 꾸었지요. 그러던 중 저희는 가게를 찾아온 한 손님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경기도에 분점 내셨어요?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똑같은 걸 봤다고 아는 척을 해서 말이에요. 네? 저희는 분점 안 냈는데? 게다가 경기도요? 저희는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는걸요. 아마 그 친구분이 잘못 보셨나 봐요.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간판까지 똑같아요. 이름도요. 친구가 언제 한번 사와서 먹어봤는데 맛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손님은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님의 얘기에 만두 빚던 손을 멈추고 혹시 그 만두가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하는 말을 그냥 허투루 듣고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요즘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개 중에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 음식을 뺏겼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 손님이 보여준 SNS 사진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손님 말 맞다나 저희 집 가게 이름과 완전히 똑같았고 나무로 된 간판 스타일과 가게 분위기도 거의 흡사했어요. 게다가 메뉴판에 적힌 만두 이름들을 보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어쩜 우리가 만든 것과 다 똑같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머머, 세상에, 여기 우리랑 완전히 똑같네요? 어머, 이거 어쩌지? 저희는 이런 분점을 내본 적도 없고 이런 걸 허락해준 적도 없어요. 저는 손님이 보내준 사진을 핸드폰에 증거 삼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주소도 메모해 두었지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저는 심란하기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이 가게로 돌아왔고 저는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를 어째? 이거 봐. 우리 가게랑 완전히 똑같은 데가 있어.
뭐야 여기는? 와, 누가 우리 가게랑 똑같이 복사를 해놨네? 이거 그냥 합성 아니야? 진짜 우리랑 똑같은 가게가 있다는 거야? 대박. 여보, 여기 주소 있으니까 내일 찾아가 보자.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여보, 우리 집 만두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당신하고 나하고 또 누가 있나? 아니, 당신 레시피 같은 거 그때 맛집 취재 왔을 때 그 기자한테 말하지 않았어? 얼추 얘기한 거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가게 간판하고 이름까지 똑같이 했다는 건 이거 작정하고 그런 거라고. 대체 누가 이렇게 대놓고 했지? 아니면 당신 처가댁에서 그런 건 아닐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처제가 이 가게 분점 4개 해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처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뻔뻔하잖아. 남편은 어이없게도 갑자기 제 친정을 들먹이면서 저를 바라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친정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은 말만 충격이다 그랬지 생각보다 크게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제 앞에서 대놓고 친정에 대해 몰아가니 저도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한마디 하게 됐지요. 뭐? 우리 친정에서 이랬다고? 증거 있어 당신?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해? 우리 동생이 왜 나 몰래 가게를 내? 당신 툭하면 우리 집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아니 됐다. 아니면 그만이지 왜 또 화를 내고 그래. 남편은 자기가 얘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은근슬쩍 자리를 뜨며 딴말을 해대길래 뭔가 태도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 수상쩍게 쉬쉬하며 덮으려는 듯한 느낌이 저도 모르게 들어 툭 한번 찔러보기도 했네요. 혹시 당신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건 아니지? 솔직히 나 말고 우리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잖아. 나 모르게 어디 가서 우리 레시피 알려주고 한 거 없지? 솔직히 물어봐. 나중에 발각되면 정말 이혼이야. 저기요,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남편을 의심합니까? 내가 처가댁 의심하니까 이제 날 의심하는 거야? 참 가지가지하네.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알았어?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니 남의 편이라고 하지. 됐어. 누군지 밝혀지기만 해봐라. 아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저희는 말만 하면 서로 싸우기 바쁜 그야말로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랬지요. 그날은 기분이 더 안 좋아서 서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알바생에게서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워하다가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고 결국 아가씨한테 연락을 하게 됐지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만두도 먹어주고 가게도 많이 도와주는 든든한 시누이이자 지원군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매번 갑작스럽게 얘기해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가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잣집 사모님을 우리가 매번 부려먹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언니,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괜찮아요. 아직 학교에서 애들 올 시간 안 됐으니까 시간 좀 있어요. 아가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둔 가정주부였습니다. 원래는 공부도 잘해서 중소기업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계셨죠. 저는 아가씨가 가끔 너무 부러웠습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능력 좋은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사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니까 참고 살지만 예전에 장사 안 될 때 우리 둘 중 한 명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둘 다 불안정하게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씨는 복받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지요. 여자 팔자로서 참으로 부럽더군요. 참! 아가씨!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글쎄 경기도에 우리랑 상호도 똑같고 간판이랑 메뉴까지 똑같은 가게가 있대요. 우리 어제 그거 보고 경악했잖아요. 어머머,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어요? 도대체 누군데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도대체 왜 우리 가게랑 똑같이 복사해서 장사를 하는지 내가 알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진 않을 거예요. 조만간 거기 가보려고요. 진짜 장사가 잘 되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요. 그쵸? 그렇네요. 우리 만두가 맛있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언니가 이해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 상표권 베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가 봐요.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우리 가게를 모방했다고 해도 그렇죠. 사람이 예의가 있고 정도라는 게 있는데 얼핏 보니까 완전 판박이로 해놨던데요. 손님들이 오죽했으면 거기 분점을 냈냐고까지 하시겠어요. 암튼 누가 그러는 거 밝혀내기만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가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범인을 잡아내면 진심으로 가만 안 놔둘 생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다음날 저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 가게를 복사하다시피 한 가게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따라했다고 해도 맛의 고유한 깊은 감동은 흉내조차 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발한 레시피인데요. 손맛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차를 타고 갔을까요? 저희는 내비게이션의 주소에 입력된 곳을 도착하고 나서 한참 동안 넋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게와 똑같은 만두가게가 경기도 외곽 지역에 떡하니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가게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누가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잠복하는 형사들처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어떤 남성이 가게에 불을 켜더군요. 멀쩡하게 생긴 젊은 남자였습니다. 덩달아 저희도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독촉을 했어요. 당신 아는 사람 아냐? 잘 봐봐. 친구나 후배. 아님 옛날에 일했던 알바생 아니야? 저는 정말로 답답해서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고개를 젓더군요. 나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구지?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장사를 할 수가 있어? 우리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남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멀리서 언뜻 봐도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특히 양가의 가족들은 더더욱 전혀 아니었지요. 그러니 우리의 추측은 더 우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저 남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막상 와도 성급히 행동할 수가 없어 차에서 이런저런 추론을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그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뒤를 따라 두 팔 걷어붙이고 성큼성큼 나섰어요. 문을 확 열어젖히자 바로 앞에 사장인 듯한 의문의 남자가 저희를 손님인 줄 알고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하더군요. 저희는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로 확 소리 질렀습니다. 저기요, 당신이 여기 사장님 되세요? 이 만두가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요? 저 여기 직원인데요. 사장님은 아직 안 나오셨고요. 그런 댁들은 누구신데 이렇게 무리하게 질문을 합니까? 의문의 남자는 저희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되레 우리를 보면서 무례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 이 일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물었죠? 서울에서 이거랑 똑같은 가게를 열고 있는 가게 사장입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똑같은 가게고 뭐고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은 저도 얼굴 몇 번 못 봤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고요. 나가주세요. 의문의 남자는 저희가 귀찮다는 듯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어 보였고 서울에 똑같은 가게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어이없게도 그 만두집에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 가게와 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지 자세한 걸 물어보지도 못한 채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 취급만 당한 것이지요. 뭐지?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연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일단 M1 직원보다는 저기 사장 인간을 만나서 해결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우리 일단은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저와 남편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기에 너무나 찝찝한 상태로요. 결국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자가 무엇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떠나질 않았어요. 게다가 그 남자가 모른다고 해서 넘어갈 일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남편 말 맞다나 거기 사장이라는 작자를 밝혀서 만나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해야 했기에 다음 주 쉬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급히 구원투수인 신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요새 신우가 자식 학원 알아보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가게를 맡기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저희는 알바생에게서 또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알바생이 의심스러웠던 것이지요. 지혜가 좀 이상하긴 해. 그치? 원래 이렇게 아픈 애가 아닌데 요즘 툭하면 아프다고 하고 말이야. 혹시 그 가게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거지? 지혜가? 그거야 모르지. 지혜가 워낙 손이 야무진 아이라서 금방 레시피 따라할 수도 있긴 하지. 우리 집 속재료도 대충은 다 알고 있을 테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산다고 했으니까 돈도 필요할 테고. 에이, 아니다. 설마 우리 그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의심하지 말자.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날은 일을 하는데에도 하루 종일 기운이 나질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가씨가 급한 일을 다 끝냈는지 간만에 가게의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채고는 이런저런 허드렛 일까지 다 처리해줬습니다. 손님들이 얼추 빠지고 났을 때 때마침 아가씨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아가씨는 이상하게 저희 눈치를 보고는 허둥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가게에서 편하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전화를 받더군요. 평소 같지 않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아가씨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또 의심이 갔습니다. 아가씨, 누구랑 통화했어요? 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혹시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도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요새 친구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자주 했거든요. 어찌됐든 가게 안에 손님들 있는데 전화 받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물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미안해요. 요즘 저희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일 때문에 내내 밤새 잠을 못 잔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저 역시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는데 역시나 눈치가 빠른 아가씨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언니, 저 지금 좀 기분 나쁘네요. 오빠한테 가게에 대한 얘기는 대충 듣긴 했는데 뭐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절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알바생 없다고 하니까 두 분 힘들까봐 도와주러 온 거지 저 여기 일꾼 아니에요. 어디 가면 사모님 소리도 들어요. 죄송해요. 그렇죠. 아가씨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가게와 연관이 있을 리가 없죠. 죄송해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저는 아가씨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주변 사람들 모두를 의심할 것 같았지요. 정말 이 사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사과를 받고 나서 그나마 기분이 좀 풀렸던지 찬물 한 잔을 본인도 먹고 저에게도 한 잔 따라주더니만 말하더군요. 근데 언니, 그냥 그 가게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사실 요새 장사 하나 잘 되면 우르르 따라하는 거 거의 관행이잖아요. 게다가 행여나 잘못해서 언니나 조카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째요. 하기사 처음에는 무조건 밝히고 따지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일이기는 했지만 요즘 세상이 무섭다 보니 애 키우는 입장에서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요. 우리 집 만두가게를 대놓고 복사했다는 건 그만큼 만만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요.